네, 오늘 럭키 크리스마스는 취업 컨설팅계 어벤져스 강사님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날이 추우신데 다리 괜찮으세요? 예, 뭐 감내해야죠. 뭐 아이언맨이 되기 위해서 이 정도 고통은 감내해야지 아이언맨이 될 수 있다. 실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아프면서 좀 네네. 저도 이제 인생의 교훈을 얻은 게 있긴 해요. 네, 그동안 어떤 교훈이요? 정말 달려다녔거든요. 정말 달리다 보면 네. 내 시야각이 한 37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천천히 걸으면서 아프니까 걷다 보니까 네. 주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막 달려오셨던 여러분들도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다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정확하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왠지 겨울에 끄떡 없으실 것 같습니다. 위포트의 종인혁 강사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본에는 여름, 겨울에 강한 남자라고 그렇게 하라고 돼 실제로 있는데 그런가요? 저는 겨울에 특히 강합니다. 네, 겨울에 송년회가 많아요. 네. 술자리가 많아서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에 강한 남자로. 그래서 네, 겨울에 강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분은 뭐 추위도 더위도 안 타실 것 같은데, 네, 위포트의 홍기찬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해요, 홍기찬 강사님. 네. 더위에 강하세요? 추위에 강하세요? 저는 이제 겨울이 좀 싫은 것 같아요. 저희들 강사들이 이제 겨울에 너무 건조하고 네. 난방 같은 거 하다 보면 강의하기도 참 힘들거든요. 근데 구직자들이 상반기 실패했던 친구들은 끝나고 나서 여름이라서 조금 정서적으로 좀 버티는 것 같은데 하반기 되면 연말 분위기 나고 또 연말에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기 나가서 내가 구직 실패했다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마음가짐 좀 다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세 분 쌤들을 만나서 오늘 너무나도 행복하실 분입니다. 이번 주 럭키 크리스마스 왜 떨어졌나에서 실시간 컨설팅을 받고 계신 이주연 학생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최종 컨설팅이에요. 어때요? 그동안 그 선생님들한테, 강사님들한테 컨설팅을 받고 좀 자신감이 회복됐나요? 아, 네. 정말 제가 영업직도 떨어지고 또 이제 은행도 떨어져서 여러모로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되게 표정이 나라 이름 표정이에요. 어둠이네요. 아, 네. 정말 고민이 지금도 사실 많기는 한데 정말 많은 힘이 됐습니다. 네, 정말 세 분 쌤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분 쌤 중에는 기찬 쌤만 봤잖아요. 네. 오늘 이렇게 민혁 쌤, 태성 쌤 이렇게 다 나오셨는데 궁금한 점 있으세요? 네. 궁금한 점이 세 분 다 사실 많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태성쌤께서 CJ 전문가시니까 특히 또 CJ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일단 CJ에 수많은 계열사들이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저는 좀 영업 직군으로 여성을 네. 좀 많이 비교적 뽑는 것 같은 네. 계열사가 있다면 예. 어떤 계열사일지 좀 궁금합니다. 좀 말씀 중에 외람된데 참 예. 짜증나시겠어요. 참 많이 받으실 질문 아닙니까 이런 거? 많이 봤죠. 예. 그 CJ 그룹 자체가 여성을 더 많이 뽑아요. 전체적으로 50% 이상을 뽑고요. 계열사는 제가 이제 많이 뽑는데 유리한데 이쪽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우리 주현 씨의 강점, 이게 잘 드러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주현 씨를 보니까 어제도 제가 어제 방송은 아직 유튜브에 안 올라와서 못 봤죠. 네. 예, 제가 한마디로 평을 하자면 주현 씨에 대해서 참 뻔뻔하고 당당하다. 맞아, 그렇게 말씀해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제가 그 디스한 게 아니라 네.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객 접점에서 무엇인가를 서비스하고 고객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 않을 사람을 가서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나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만드는 그런 강점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푸드빌 쪽에 푸드빌 쪽에도 있고 그리고 그 올리브영 네. 이쪽에도 있고 고객 접점에서 일해야 되는 곳 있죠. 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전략적으로 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지, 어떻게 상반기 취업 전략을 짤지에 대한 컨설팅을 할 텐데요. 주연 학생, 어느 쌤의 전략이 가장 기대되나요? 되게 곤란한 질문인데요. 곤란한 질문이지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세 분 다 매우 저는 기대가 되는데 네. 역시 그 중에서 한 분을 고르시자면? 역시 자소서가 붙어야 면접도 가고 다른 것도 하니까 저는 자소서를 맡아주시는 조민혁 선생님의 전략이 가장 기대됩니다.
어떠셨어요? 한을 풀었네. 지난주에 한을 풀었네요. 그러니까 제일 기대가 된다고 아주 말씀해 뭐 주셨어요. 바른 학생이에요. 아주 세상을 보는 태도가 아주 바르다. 아니, 이렇게 아주 달라지실 수 기대에 있으실까요? 부응하겠습니다. 예, 오늘 컨설팅이 좀 대충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예.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직무에 대한 준비 사항들을 점검해 볼까 합니다. 어떤 직무가 유리할지, 또 그 직무를 도전하기 위해서는 주연 학생이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보죠. 먼저 태성 쌤부터 얘기해 주세요. 직무요. 네. 네, 어떤 직무가 예, 유리하고 그 직무를 하려면 그쵸?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그 학생들이 이제 좋아 보이는 곳에 많이 초점을 맞추거든요. 네. 근데 좋아 보이는 것 그것도 좋지만 시작점을 달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고객 그리고 그 직무의 팀장 이 사람들이 정말 매력적으로 봐줄까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점을 나로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대면 서비스하는 거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과 커뮤니케이션들도 있었죠. 네. 예,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자면 일반적인 영업 부분, 영업의 소비재 쪽의 영업도 강할 것 같고요. 그리고 B2B 쪽에 B2B 그러니까 좀 묵직하고 큰 사업을 하는 곳 쪽에 영업 관리 이쪽도 강할 것 같고 그 서비스 접점에서 일해야 될 모든 것들은 굉장히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은 이제 한국어 전공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류 쪽도 조금만 준비를 해서 물류의 그 포워딩 쪽 있죠. 네. 예, 그쪽으로도 준비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 영업 쪽으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 쪽 지원한다라고 하면 본인이 기본적인 성향은 굉장히 영업에 맞게 구성이 돼 있어요.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은 충분히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 본인이 했던 아르바이트나 인턴이나 뭐 학교 생활이나 중에서 정말 그 진상을 만났던 경험 있죠. 우리 전문 용어로는 또라이라고 하는 진상을 만나서 순발력을 발휘해서 재치 있게 무엇인가를 처리했던 그리고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끝장을 봤던 그런 경험을 면접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면 굉장히 영업의 강점이 보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성향적인 부분인데요. 보면 굉장히 이렇게 단단하게 잘 정비가 돼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영업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요. 예, 사람들이요 이렇게 잘 갖춰진 사람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만 나의 제품, 나의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라고 하면 주춤하게 돼 있어요. 영업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 부분도 이렇게 뭔가 준비도 잘 해가지만 대면 서비스, 대면해서 무엇인가를 설득할 때는 허점을 틈틈이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쉽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열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제품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영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 정비되어 있는 듯한 느낌? 아나운서 준비했다고 했었나요? 예, 네. 그 느낌이 영업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더 지금부터는 조금 해벨레하게 조금 허점을 보이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틀에 갇혀 있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예. 좀 더 씩씩하고 좀 그런 예. 명랑한 그런 느낌을 이게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어제 1분 자기소개 동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네. 네. 예,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영업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조금 무리가 있을 거예요. 예, 너무 잘 갖춰진 듯한 준비된 듯한 예, 그런 것들이 때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민혁 쌤 동의하세요? 저는 초반부터 동의했어요. 김채영 네. 쌤 아까 전에 이제 CJ 말씀해 주실 때도 그렇고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한 80% 정도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뒤에 이제 회사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하겠지만 지금 이제 어떤 직무가 맞는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태성 쌤 말씀대로 이주연 학생 이력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전공이 한국어 학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주연이라는 지원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단 전공만 봤을 때 그리고 학교도 이제 경희대고 학점도 좋더라고요. 거의 4.0이니까. 그쵸, 3.99. 그렇죠. 3.99. 반올림 해 그냥 4.0인데 경희대에다가 이런 특수한 전공에 학점도 요 정도면
제 생각에는 그 이력만 봤을 때는 홍보팀도 갈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주연이라는 학생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걸 빼고, 그러니까 홍보 직무라든지 인사팀도 사실은 좀 선호하거든요. 이주연 학생의 어떤 이런 이력들을, 그러니까 본사 스텝 직무들이죠. 그러니까 스펙만 따지고 스펙만 따지면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도 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이쪽도 내가 강점이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학생 중에 주변에 보니까 경희대인데. 물론 그분은 이제 국문과였어요. 그 저 회계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넥슨의 인사팀에 입사를 했거든요. 거의 본인하고 거의 동일한 스펙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전혀 인사 쪽은 관심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문과라든지 한국어과가 이제 글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보고서 업무에 좀 약간 특화된 이런 강점을 아마 인사팀에서 본 것 같아서 그분도 이쪽으로 입사해서 이제 퇴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이력상 강점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두 번째는 김태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이주연 학생한테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김태현 선생님도 그렇고 아마 홍기정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 저는 해주실 것 같은데, 이주연 학생의 강점은 그 대면 채널에 있어서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상직, 항공사 지상직 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포장해서 얘기하면 지상직이고, 그러니까 태성 쌤은 아까 전에 그 대면 채널이라고 아주 고급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와닿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는 그런 직무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그거를 추천해 주시는 저는 거예요? 추천해요. 그러니까 잘하실 거기 때문에 그 직무가. 그러니까 지상직 같은 경우에 퇴사율이나 이런 거 꽤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불특정 다수의 다양한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직무가 저는 아마 이주연 학생의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행원 쪽도 저는 두 번째로 추천하고 싶고, 잘 선택한 것 같아요. 행원 쪽. 왜냐면 행원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고객들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갈등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주고 경청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CJ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푸드빌 저도 사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푸드빌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올리브영도 물론 좋지만 CGV 쪽도 저는 네, 멀티플렉스 매니저 쪽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 보러 가서 엄청 그 좀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하고 고객들이 그런 성향인데, 이주연 씨 같은 저런 어떤 성향인 분들이 저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되실 것 같고, 저희 그 주변의 현직자 분들을 제가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되게 비슷해. 이주연 성향이? 씨랑 네, 되게 비슷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시간 관계에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대기실에도 얘기했는데 영업 관리직은 저는 사실 서류 통과는 되실 것 같은데 면접은 글쎄 세모예요, 세모. 그러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하고 막 이렇게 소위 그 영업에 있어서 밀어넣기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적을 막 달성해야 되고 이런 업무는 좀 성향이 착하고 요래서 그런 걸 좀 할 수 있을까라는, 뭐 물론 이제 면접 전형을 거치면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네거티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네. 서비스 직군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을이 될 수 있는, 을, 네, 을이 될 수 있는 답은 나는. 될 수 없을까요? 근데 요런 직무에 그 특화된 분들이 구직 시장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네, 구직자들 중에서. 그러면 그래서 그런 직군을 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안 해도 되겠더만. 그냥 내가 했던 좋아하는데요? 활동들 보니까 봉사 활동 되게 오래 했고, 네. 뭐 그런 활동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방학 동안에 굳이 전 추가적으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여건이다. 지금 갖고 있는 스펙과 아유, 그렇지. 또 성향을 가지고서 그럼. 내년 상반기에 도전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됩니다. 해주셨는데, 네. 자 그럼 홍기찬 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주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융권이 메인이었어요, 은행이요. 그래서 네. 방송 보는 분들 중에 어젠가 이제 KB 최종 발표도 있었는데 그 여학생들 중에 제일금융권 선호도가 높은데 거기 지금 탈락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상반기 때 은행이 많이 안 뽑아요. 그래서 아까 두 선생님 이야기하신 직접적으로 고객 접점에서 고객, 결국 은행이야말로 B2C 영업이거든요. 객장에서 고객 응대하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비슷한 직군들을 도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행은 지금 상반기 때 채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 보험 쪽은 이제 여성으로서 좀 뚫어내기가 어려운 부분도 좀 일부 있기 때문에 카드 같은 데도 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비상경계고 경영 복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적인 지식이라든가 금융시장 상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조금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중에 면접장 가서 대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굉장히 뛰어난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시장과 금융상품도 알아야 하니 뭐 지금은 논술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관련 지식을 좀 공부를 하라. 이거는 뭐 별도 개인적으로 그냥 충분히 할 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뭐 따로 뭐 인턴을 한다 이런 필요까지 지금 없고요. 이미 인턴은 금융권에서 인턴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좀 부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오늘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통상적으로 주연 학생은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객 접점의 영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성향을 만들어 왔고 과거 이력들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런 기업들을 쓸 텐데 CJ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내수 기업이고 글로벌 시장이라고 해봐야 동남아나 중국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하고는 좀 너무 거리감이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대기업들 말고 중견기업들이나 히든 챔피언을 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해외 영업도 약간은 도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주연 학생이 글로벌 이력이 좀 낮아요. 원래 전공을 보면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 교육시키는 학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글로벌 소통을 어필할 수 있는 거리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피킹 등급이 없으니까 토익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노력은 불필요하고 그 부분을 좀 최대한 저는 높은 등급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을 충분히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잔소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내수 기업들의 영업 직군을 많이 쓸 텐데 경우에 따라서 이제 틈새로 열리는 기업들에 대한 도전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내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금융권 도전에 대한 끈을 놓지 말고 그 부분을 저 날카롭게 깎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이력을 좀 일부 좀 투자를 해서 몇몇 기업들에 대한 세컨 플랜 정도는 같이 좀 돌려라. 그래야 전반적으로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 말씀 중에 갑자기 떠오른 학생이 있어요. 주변에 그 4년 전이었는데요. 그 대구의 계명대라고 있습니다. 네. 계명대학교 지리교육과를 졸업을 해서 그 임용고시 준비를 오랫동안 하다가 그러니까 공백 기간 한 3년 정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직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저랑 이제 만나게 돼서 지금은 이제 회사명이 KB 저기 뭐죠? 그 외환은행, 하나은행으로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 당시 외환은행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그 외환은행 면접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 면접 전형 그러니까 이분은 뭡니까 금융 자격증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주연 학생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그냥 착하기만 하고 되게 밝고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갖다가 임원들이 간파해서 최종 합격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임용고시라든지 소위 경력 단절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 중에 내가 상대적으로 좀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자격증을 또 방학 때 추가적으로 따고 이런 노력보다도 자기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은행권이나 금융권으로 입사를 노리는 것도 저는 물론 이제 상반기에 많은 채용이 일어나진 않지만 좋은 전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뭐 쌤들이 지금 뭐 주연 학생에게 어울릴 것 같은 직무 뭐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연 학생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예를 들면 지상직 이런 쪽은 아예 생각도 저는 그쵸? 못 해봤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것 같아서 네, 저는 좋았습니다. 갈 의향은 있습니까? 만약 합격하면? 네, 저는 있는데요. 사실 잘 생각해야 되고 스케줄 근무고 이게 그 교대 근무라 주말이나 뭐 이럴 때 잘 못 쉬어요. 또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 아니 저는 사실 막 그렇게 업무적으로 힘든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제가 좀 패기가 넘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혀 저는 두려움이 그런 느낌일 때 빨리 입사해라. 네. 그런 어떤 절박함일 때 입사를 하셔야죠. 네. 그런데 뭐 하반기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가 지원할 수조차 없는 전공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한항공 쪽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원래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그 전에? 사실 지상직 업무에 대해서 직무적으로 제가 아는 지식은 없는데요. 정말 지원만 가능하면 저는 다 지원하겠다 이런 근데 생각입니다. 이제 대한항공은 상반기 때 안 뽑아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 때 지상직으로 본인이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서너 장밖에 안 나올 거예요. LCC 몇 군데 위주로 아마 지원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전하되 또 그것 때문에 뭐 다른 걸 준비해야 된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내가 많은 기업들을 도전하는 그 목표 중에 하나 정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분야에 지원하는데 그 중에서도 은행원, 뭔가 서비스 직군을 좀 지원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들? 네. 자, 그렇다면 주연 학생이 또 쌤들한테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게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쌤들한테 궁금한 점 지금 물어보세요. 네, 일단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우선 아무리 그래도 자소서가 가장 고민이 커요. 왜냐면은 뭐 홍지찬 쌤은 많이 더 떨어져 봐야 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직무적인 이야기 외에 좀 인성적인 부분에서의 자소서 항목이 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단점을 묻는 항목 같은 경우에요. 네. 직무 말고 인성적인 말랑말랑한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치명적인 단점보다도 좀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낸 장점 같은 단점 얘기를 썼는데 이게 옳을지 궁금합니다. 네, 단점을 묻는 항목에 장점 같은 단점 이야기를 썼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서기업의 영업관리직 자소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소제목은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렇게 뽑았고요. 저는 학내 방송국 실무 운영진으로서 후배의 방만을 눈감아줬다가 큰 문제로 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흔들렸던 단점을 통해 크게 깨우친 후 다시는 사적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준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췄습니다. 방송 담당자는 방송 전날 자정까지 대본을 업로드하는 것이 방송 규율이었습니다. 평소 친한 후배는 아프다는 핑계로 업로드를 게을리하는 날이 종종 있었고 책임자인 저는 사적인 친분을 이유로 눈감아주곤 했습니다. 이에 국원들은 불만을 가졌고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로 탈퇴해 대대적인 인력 손실이 생겼습니다. 인력 손실로 인해 잡무를 돕느라 제 성적은 떨어졌고 방송 국원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의 과오로 집단이 희생양이 되어버린 경험을 통해 문제는 파악 즉시 해결해야 하며 사익과 타협해서는 안 됨을 깨달았습니다. 영업관리 지원자로서 동서의 준법 경영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와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눈을 감아준 경험을 단점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단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동서 식품이에요? 아니요, 식품 아니고 그냥 동서였습니다. 동서? 그래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인성적인 항목은 사실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소개서 항목들 중에서 이렇게 장점, 단점, 뭐 성장 과정 이런 거 물어보는 회사들 거의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자기소개서 쓰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스토리 형태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형태거든요, 이거는. 그냥 본인이 중심이 돼서 나는 이렇게 하고 했고 그 후배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 형태로 쓰면은 글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면은 결국에 읽는 사람들은 이 지원자의 어떤 스토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특이한 것도 아닌데다가 특이하지도 않는데 쭉 봤을 때 이걸 통해서 이 지원자가 뭐 영업관리 업무를 진짜 잘할 수 있나 이런 걸 좀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형태로 쓰는 건 일단 두 번째로 좀 배제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단점 항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전략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단점을 수정하고 보완한 그러니까 단점을 일단 인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그 우선순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첫 번째로 뭐를 어떻게 고치고 그다음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얼마만큼 지금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이 크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뭔가 조직 활동을 하는데 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뭔가 전략적인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주연 학생 자소서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먼저 이렇게 툭 그 제목에 인용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접근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면은 물론 이게 모르겠어요. 뭐 도는 건지 모르겠는데 많은 그 구직자분들이 이렇게 비유한다거나 뭐 한자 성어를 인용한다거나 지난주에 나왔던 그 뭐 박지명 학생 같은 경우에 수처작주 이런 건 굉장히 특이하고 좋아하는 한자라 네. 괜찮은데 요 정도 수준은 조금 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네, 이 말씀드리고 정도는 싶네요. 하지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렇게 알아. 제가 듣고요. 추가 좀 네네. 하나 해도 될까요? 그 본인이 단점을 얘기할 때 치명적이지 않은 것 선택을 한다고 했죠. 네. 근데 이 영업 관리에서 그 개인의 감정 때문에 조직의 그 정확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어요. 이거는 마치 그 영업하고 싶다라는 사람이 나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합니다. 이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좀 다른 것을 선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재를 아예 이게 바꿔라.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는 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찬 쌤은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평균 이상 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단점 쓰라고 하면 장점을 많이 쓰거든요. 뭐 저는 뭐 지나치게 꼼꼼하다, 뭐 끝없는 열정,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어찌 보면 더 강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점을 물어볼 때는 중요한 거는 좀 소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방송 관련된 배경을 이제 삼고 본인의 단점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때 조현 학생 보니까 이력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업 직군을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그 비슷한 영업 환경 내에서 내가 어떤 성취도를 높이지 못했고 어떤 실수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중요한 건 단점 항목은 내가 이 실수를 진행하고 내가 겪으면서 왜 이런 실수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런 실수를 예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 작업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좀 얻었던 교훈으로 이제 풀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렇게 못 쓴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금융권 썼던 친구들이, 은행권은 자소서가 좀 추상적이에요, 항목 자체가. 그런데 민간 기업들은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직무 위주로 날카롭게 적게 되거든요. 분량도 좀 짧아지고요. 그리고 조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단점 항목 자체가 요즘은 많이 좀 사라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소서는 이제 배치를 내가 시키는 거거든요. 조현 학생은 이력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고객을 응대했던 경험이라든가 팀원들과의 어떤 협업 관련된 부분을 꼭 방송국 말고 다른 좀 직무하고 그 인사 담당자나 그 현직자들 입장에서 아, 이 친구가 전공이 뭐 한국어 해가지고 아주 뭐 특이한 거 아주 전형적인 인문학도 같은데 뭐 이력들을 보니까 그거 말고 고객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케어했던 그런 이력들이 많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교내, 그다음에 방송국 뭐 이런 배경을 삼기보다는 조금 더 그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로 배경을 치환시켜서 이야기를 논하게 되면 이야기 구조가 조금 더 매력적일 것 같아요. 네, 이 소재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다른 소재를 좀 더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기말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상반기 취업 준비에 올인할 수 있는 때가 왔는데 다음 주면 이제 주연 학생이 겨울방학에 이제 돌입을 하죠. 겨울방학에서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 있으시면 이제 태성 쌤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그 스펙적인 부분은 그 우리 홍 선생님이 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스피킹 점수를 CJ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요즘에는 토익 점수보다는 스피킹 점수에 많이 신뢰를 하니까 스피킹 점수가 없다 그랬죠. 예, 그 준비를 하시면은 조금만 준비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토익 점수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추천 기업 중에서 살짝 그 무역 내에서 물류 쪽에서 포워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특별히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 업무 처리 능력, 그리고 글로벌 능력, 언어적인 능력 이거 있으면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역과 관련된 영어 또는 무역과 관련된 어떤 자격증이 있으면은 함께 공부를 해주시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험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진상 고객 경험이 있죠. 네. 그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생각을 안 해내서 그렇지. 있다면 그것을 잘 개발해서 절절하게 사연을 만들어 놓으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경험, 작은 시도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민혁 쌤도요. 많은 구직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끝까지 달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주연 학생이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방학이니까 뭘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학이든 아니든 구직자는 계속 입사 지원서를 써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3월 공채나 9월 공채에 초점을 두고 구직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방학 때 추가적으로 뭘 더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욕심 때문에 또 합리화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김태현 선생님도 잘 지적해 주셨지만 말하기 점수는 되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주연 학생이 막 적겠죠? 뭐 말하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루 종일 말하기만 합니다. 네, 구직자들이. 그러니까 나는 오전에 말하기 점수하고 오후에는 또 뭐 하고 방학 끝. 이러다가 또 3월 달 그렇죠. 또 이제 그러면 인적성이라든지 자소서나 이거를 또 밀려서 하게 되니까 저는 지금 방학이다 아니다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마케팅이나 이런 스텝 직무보다는 영업 관리나 이런 서비스 직무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한국어 전공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의 경쟁력은 지금 요새 제가 구직자분들 만나 보면은 진짜 SNS 용어 쓰고 막 이렇거든요. 면접 때. 막 면접 때 저는 대박입니다 이런 분도 봤어요 제가. 면접 때 본인 막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언어에 대한 중요성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본인 또 그런 전공자니까 그냥 영업 관리자가 아니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어를 전공, 한국어에 대한 어떤 뭔가 강점이 있는 그런 영업 관리자라는 그런 점들을 저는 좀 특색 있게 차별화를 시키시면 뭐 그런 방향으로 뭐 소제목을 딴다거나 면접 때 1분 자기소개를 한번 인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마지막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주연 학생은 또 워낙 갖고 있는 스펙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스펙에 좀 치중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홍지찬 쌤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는 해주시죠. 아까 조쌤 말씀 들으면 대박
유학이라는 말도 우리가 표준어로 쓰지 않잖아요.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도 자주 썼던 말이지만 그러니까 좀 공식적인 용어들 많이 좀 썼으면 좋겠고요. 저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스피킹 등급은 질질 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익 공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익은 시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스피킹은 뭐 2주 이 정도 그냥 바짝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걸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도록 하고요. 아까 태성 쌤이 무역 관련된 자격증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일정 부분 가능해요. 근데 포워딩 기업은 요즘 업이 되게 안 좋거든요. 한진해운도 그렇고 국내에 채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글로비스는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현대자동차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냥 글로비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기업들이 썼을 때 뭐 LG는 세 군데를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범한을 쓰게 되면 거기가 포워딩 기업인데 중화 매출 비중이 너무 높고 또 채용 규모도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지금 본인이 영어를 조금 제가 보기에는 토익 점수가 괜찮은 편이니까 무역 영어 자격증 같은 거는 이제 쉽게 취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미 시간이 지나서 그거 따게 되면 상반기 때 써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제무역사 정도를 따야 될 텐데 그거를 본인이 한번 미리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한 달 내에 취득이 가능하냐, 2달 걸린다 그러면 이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자격증, 그러니까 방송 보는 분들도 뭐 딴다고 해가지고 취득도 이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기껏 내가 이 황금 같은 시간에 한 달을 거기다 투자했는데 취득이 물거품이 되면 이제 어긋나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를 하기 이전에 과연 내가 이걸 공채 이전까지 취득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더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꼼꼼히 챙기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네, 끝나기 오늘 전에 제가 네네. 팁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그 기원서를 많이 썼나요? 많이 안 몇 썼어요. 개나 많이 안 썼어요? 썼죠. 20개도 안 썼어요. 예. 정말요? 그러면 이거를 안 이제 했어. 많이 써라라고 했을 때 또 마냥 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늘리는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CJ 기준으로 보면 푸드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푸드빌이 결정이 됐으면 시장을 한번 보세요. 푸드빌과 경쟁하는 업체들이 어디가 있을까? 굉장히 많거든요. SPC, 롯데리아, 뭐 BR 코리아, MPK, 뭐 SRS 코리아 뭐 이런 데들 경쟁사 기준으로 내가 여기에 적합하면 경쟁하고 있는 업체의 그 같은 직무 여기도 내가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마구마구 산업 분야 넘어가면서 확장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확장을 하십시오. 취업 스터디 지금 해요? 네,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근데 왜냐면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 진짜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본인의 현실로 적용이 되려면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전에 제가 여쭤봤을 때 같은 학년 중에 취업 준비생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드렸던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주변 그 전공자들은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 무슨 말하기야 우리가. 토익이 중요해. 막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분위기에 또 휩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 스터디 지금 하고 계신 거를 끝까지 좀 유지를 하면서 본인 걸로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언들을. 스터디가 은행 스터디죠. 금융권 네. 스터디. 그러니까 스터디 바꿔야 돼. 그러니까 그 금융권 멤버 가지 스터디? 말고 그럼 안 그거 되죠. 있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간 기업들 대상으로 하는 친구들, 다른 학교 좀 다른 전공자들, 상경계도 좀 껴있고 중어 전공자도 껴있고 뭐 이런 친구들하고 새롭게 하면 기존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많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뭔가 좀 다시 새롭게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화요일에 출연하고 나서 이제 오늘 출연했어요. 오늘 방송, 오늘 쌤들이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제가 막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조언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무역 같은 경우는 글로비스도 저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반기에도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전혀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지원조차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자격증도 따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부모님께서 방송을 보고 계시죠? 아, 네. 네.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아. 좀 시간 괜찮으니까 길게 한 말씀 해주시죠. 길게요? 네. 네. 이건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좀 좋은 일로 나와서 합격자 막 뭐 취업 합격 이런 걸로 나와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어서 엄마한테 좀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정말 취업해서 합격해서 다시 나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7월에 나왔던 그 이승훈 학생 네네. 최종 합격했거든요. 어디요? 그 같은 자동차 계열인데 그 자리에 나왔던 분들이 네네. 좋아요 결과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 자리가 그분도 좋습니다. 똑같이 했어요. 네. 부모님한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렇게
네. 네, 이번 특집으로 주연 학생이 정말 자신감도 많이 회복하고 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채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합격하면 꼭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주연 학생 감사합니다. 그리고 쌤들은 2부에서 저희와 또 함께 해주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잡정무센터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과 그리고 어벤져스 특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한국직업방송